그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PER이 지금 주가가 올라서 12배 수준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반영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전에 발표 나오고 보고서들이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IR 지나고 컨퍼런스 콜하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부분은 굉장히 크게 상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지금 벌써 막 컨센서스들 그러니까 증권사의 보고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 이제. 그리고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1월 말에 IR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또 컨센서스 또 상향되고 지금의 기준 내 PER이 12배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사실. 12배가 채 안 되죠, 전망치 놓고. 개인들 지분이 우리 모니터링한 직원분들께 다시 얘기할게요. 삼성전자의 개인 대주주 외국인 기관 개인 지분 표 가장 최근 걸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삼성전자 하루에 5%씩 이렇게 움직여요. 11월 22일 날 또 4.91, 5% 수준 12월 1일 날. 가벼워요. 오늘 8만 원을 일단 장중에 넘겼죠. 6만 원 간다면서. 참나. 6만 원 가니까 삼성전자 이 대형주 다 팔아서 잡주 매매하자면서 잡주.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언제? 이게 11월 22일이니까 이때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고점 계속 넘겼죠. 어휴, 기한은 좀 눌려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IT 자동차 LG화학 말씀드렸는데 사실 LG화학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근데 자동차의 비중, LG화학의 비중 이 대비해서 IT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데다가 거래대금이 계속 IT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IT를 11월 이후엔 집중적으로 편입을 잡아들였죠. 이번에도 변동성 종목 게임주 2차 전지에서 점진적으로 IT로 좀 넘겨다 드리고 있죠. 소부장으로. 소재, 부품, 장비. 결론적으로는 이런 순환성의 흐름 아니죠. 이런 주도주들의 시세 확장 부분, 거래대금 터지면서 확장 부분을 잘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캐몬 같은 종목 잡으러 왔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하나. 여러분들 개몽시켜드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응?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70만 주만 넘겨도 주가가 거래량이 70만 주만 넘겨도 2천억 원 훌쩍 넘긴다. 최상위에 놓여진다. 거래대금 최상위. 개장주부터 거래 막수반대요. 얼마나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보시라니까 이거 주봉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매물벽이 없다 그랬어요. 어제 삼성전자 매물벽 이 설명 드린 거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올려드리세요. 그 링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이 링크 매물벽에 대한 설명 링크 오늘 똑같은 거 또 할 수는 없고 어제 올려드린 링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갑시다. 삼성전자 3333 갑시다. 출석 체크. 캐몬의 상상도 좋지만 삼성전자의 3 이것도 한번 가자 이거야. 응? 출석 체크 한번. 저 물 좀 마시게. 3333 얼른. 종목을 설정하실 때 누구나 얘기하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얘기. 그 실적이 얼마냐 이 부분을 꼭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아무리 좀 뭐하나?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 분석이죠. 이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요. 수급과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력. 그 세력이라는 건 누굽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 네?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찰스형, 마이클형이 아니라 외국계 적격 기관 투자자.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로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적격 자격을 인증받은 우리나라도 외국과는 마찬가지예요. 그 외국인들의 적격 투자 자격을 인증받은 그런 업체를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소형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 형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소형주, 중형주에도 액티브 펀드 쪽에서 수익률을 목적으로 고빈도 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 경우의 흐름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수급, 누군가가 매매를 했느냐를 추정하기 위해서 캔들을 보고요. 맨 처음에 캔들을 보죠. 캔들 패턴을 봅니다. 처음에는 캔들 하나만 보죠. 양봉이야. 누군가 사서 위로 올렸구나. 음봉이야. 누군가 팔아서 밑으로 내렸구나. 혹은 시장이 밀렸구나. 혹은 시장이 강해져서 같이 동반됐구나. 그리고 나서 패턴을 보게 되면 와, 하락 추세를 완전히 감싸고 돌려. 장악형의 패턴이야. 힘이 굉장히 센데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캔들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이동 평균선을 보겠죠. 오, OMA,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단순 산술 평균. 응? 위로 계속 평균이 올라가고 있어? 우상향이야? 우상향이야? 아니 밑으로 계속 깨지고 있어? 우하향이야? 뭐 이렇게. 캔들 보고 이동평균선 추이 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특히 큰 종목은 거래대금을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거래량 플러스 이제 거래대금, 실질적인 거래대금을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시는 뭐 일목균형이라든가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거, 파동원리라든가 이런 건 다 뭐냐면 보조지표. 캔들에 대한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 거래대금에 대한 보조지표입니다. 그걸 왜 보냐 이거야.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또 보조지표를 왜 봐요? 세력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야. 그게 명확해져야 돼요. 이 회사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기술적 분석은 왜 해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 못할 수도 있죠. 뭐 안녕하세요가 뜻이 뭐예요? 그러면 국어학 논리상 그 개념을 명확히 누구나 몇 명이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안녕하세요에 대해서 뜻을 막 공부하겠죠. 안녕하세요라는 건 뭐 인사고 뭐 인사의 의미, 안녕이라는 의미가 뭐야? 사전적인 의미를 막 찾아서 공부하고 하겠죠. 물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젠 들으시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란 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가? 수급과 심리를 보기 위해서다. 수급을 보기 위해서 어떤 걸 보나?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본다. 근데 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에 있어서 특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종가의 산술평균이다 보니 기울기에 대해서 그램빌의 매매 법칙 그것을 더 빠르게 활용하기 위한 보조지표를 보는 거고 거래량의 이 힘의 강도를 보는 거고 캔들의 추이 패턴의 흐름을 보는 거고 결국은 그 흔적은 수급의 흔적이다. 누군가 샀으니까 위로 가겠지. 누군가 팔았으니까 밑으로 가겠지. 거래가 터졌으면 그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끝. 그러면 수급과 심리는 몇 대 몇이냐? 시장에서는 7대 3, 8대 2까지도 얘기는 합니다만 윤정도는 9대 1로 얘기합니다. 즉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심리예요. 주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내용, 그거는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대규모의 매출. 그게 매출 의무 공시가 30%인가요? 수주 공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의무 공시 내용이 있어요. 또 자율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렇습니다라고. 근데 그것 이외에 전부 나머지는 이번에 임상 실험을 하고요. 이번에 뭐 전세기를 띄웠다. 시즌에 전세기를 띄웠다. 이건 공시가 아니라 뭐 공시를 낼 수도 있죠. 자율 공시를. 근데 그런 내용보다는 보도 자료. 보도 자료인 거예요. 홍보물이에요. 회사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막 우리 회사를 홍보한다? 근데 공정공시는 안 나오고 막 보도자료. 우리가 HLB도 수익을 냈잖아요. 9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냈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베트남에서 승인되면 대박 난다. 그걸 막 회사 차원에서 굉장한 마케팅을 하고 IR을 하는데 결론은 우리는 이렇게 수익 날 때 들어와서 수익을 냈고 거래가 둔화될 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심리란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뭐 하겠다. 공시가 안 나오고.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뉴스 내용들.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LG노텍의 그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은 공시는 아니더라도 펀더멘털적인 기본적인 내용 기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게 성공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업황이 이러니 2분기 실적은 대략 이럴 것이다. 그럼 그걸 보고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냐 고평가를 논하는 거고, 뉴스 내용.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승인되면 대박 나. 공장 완성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완성되면 세계 1위로 올라서고 뭐 매출이 얼마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 그게 심리. 그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 결론은요.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빅 이슈가 터져 나왔다 해도 누가 건들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주가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저평가인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네?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아니, 한전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은 정부의 정책, 원전을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산 가치는 허벌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자산 가치는 지금 총산해도 어마어마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한전의 주가가 얼마? 18,000원대까지 미끄러졌어. 그럼 얼마야? 자산 가치 대비해서 0.18배에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뭐 같이 나 갈 거예요 하고 지금 뭐 문자 오고 난리인데 여러분들도 좀 빨리 동참하십시오. 어? 동참하셔서 나 윤정두랑 갈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것은 다 좋은데 누가 건드려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매물벽이라는 데는 내용, 이거 매물벽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건드려 주느냐에 따라서 어제 녹화 방송 보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양봉의 추세 범위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내일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밋밋해지면 안 돼. 질끔질끔 주가만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우리가 얘기하는 매물벽이에요. 그 매물을 소화한다가 아니라 대형주의 경우는 힘의 강도를 놓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따시만큼 들어올렸는데 소형주야. 대주주 지분 10%대 제약바이오가 대주주 지분 10%짜리가 많아요. 외국인 지분도 없어. 근데 변동성이 이따시만큼 나왔어. 그러다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여기 매물이 많겠죠. 또 투매한 물량 빼고 나서도 여기 매물이 많겠죠. 여기서 거래 대금이 요 가격대 거래 대금이 많으면 대주주분 예를 들어 10% 빼놓고 90% 유통 물량이 여기서 상당 부분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해도 90%, 80%대. 그리고 기간 합치면 거의 뭐 90% 가까이. 개인들 유통 물량, 개인들 지분 13% 수준인데 더 떨어져 있죠. 근데 거기서도 개인들이 단기 매매를 해서 매물로 여기서 내놓을 물량은 제한적. 그럼 메이저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건 어제 매물에 대한 설명 부분 그걸 놓고 좀 보시라고. 결국은 캔들의 패턴 나왔죠. 그죠? 이동평균선의 단기 이평선의 우상향 나왔죠.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인데 거래대금이 지금 조금 못 미쳐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돼. 자, 이런 식의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 OMA 20MA를 넘기고 쭉쭉쭉의 흐름. 그 이후의 흐름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없다. 없기 때문에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캔들의 크기가. 그리고 조그만 내용에도 꿍꿍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은요, 거래가 수반다. 그거만 놓고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만에 하나 이제 금요일날 거래가 안 실린다 해도 전체 추이 부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어 올려지는 요 추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거래는 실린다. 거래는 실린다. 아시겠죠? 거래가 안 실리니까 솔직히 어떻게 돼요? 밋밋하죠? 안 실리니까 밋밋한 거예요. 올라도 캔들 크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야지. 뭐다? 무조건.